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탄핵 가결의 열쇠를 쥐고 있던 새누리당 내 비박계가 마침내 거의 조건 없이 탄핵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표결에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아마도 지난주 토요일 232만 개에 달하는 전국의 촛불이 비박계의 이런 결단을 이끌어냈다고 생각합니다. 1987년 체제를 열었던 6심 민주항쟁의 2배가 넘는 시민들의 외침 앞에 정치권이 무릎을 꿇었다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유난히 여론에 대해서 민감성이 떨어지는 우리 정치권이 이번엔 계기로 정신을 좀 차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탄핵안 가결을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한두 명이 이탈한다면 탄핵안은 부결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은 청와대의 운명 혹은 정치권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번 주를 여는 월요일의 의미가 남다른 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주말 촛불 집회 건국 이래 최대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민심을 재확인한 셈인데 새누리당 비박계,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9일 탄핵 소추안 표결에 참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참여하겠다는 입장은 사실상 이제 그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이야기인데, 새누리당 그 비상시국위원회 어제 그 대표자와 그 실무자 연설회를 가졌고요. 또 그 비상시국 회의를 잇따라 열었습니다. 박 대통령의 그 조기 퇴진에 대한 그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9일 탄핵 표결에 조건 없이 참여하겠다, 이렇게 이제 뜻을 모았다고 하죠. 예. 의견 개진 과정에서 이제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이 최종 결정은 좀 만장일치였다고 그러는데, 유승민 의원이 아주 적극적으로 의원들 설득에 나섰다고 하고요. 이 박 대통령이 그 조기 퇴진 입장을 밝히면 그 탄핵은 필요 없다던 김무성 전 대표도 이 탄핵 동참 쪽으로 입장을 그 선회했다고 하는데, 이게 또 30시간 법칙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글쎄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도합 60시간의 법칙이 있는 건데요. 이 청와대에서 그 비박 의원들에게 이제 만나자는 그 요청이 있을 것이다, 이런 소식 그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같은 이제 요청이 온다고 하더라도 비박계 의원들 만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그러죠. 이 성난 촛불 민심을 재확인한 게 이 같은 비박계 그 입장 정리의 그 큰 배경이 되겠지만, 이 박 대통령이 그 자신의 그 진퇴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는 그 3차 담화 내용이 이 친박 핵심들의 구상, 즉 그 구인의 그 구상에 따른 것이다. 이런 보도들도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죠. 어쨌든 친박계는 상당히 충격이 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의 멘붕 상태라고 하는데요. 예. 한 친박의 그 중진 의원,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그러네요. 그 4월 퇴진을 그 추진하는 게 그 당론이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 탄핵 표결을 거치게 되면 결국 그 비대위를 출범시켜서 그 당을 같이 수습해 나가는 것도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당이 이제 그 완전히 도쪽 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한데요. 예. 이 정진석 원내대표, 이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그 퇴진 시점 입장이 나오면 그에 따르기로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 당론을 정한 게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비상시국위원회 그 결정에 상당히 좀 불만을 이제 토로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예. 염동열 수석 부대변인은 이 브리핑을 갖고 박 대통령의 그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하면서 야당한테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를 했지만 예. 야당 메아리가 없죠. 자, 그 청와대가 이제 가장 곤욕스러울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반응은 아직 없죠, 그죠? 없습니다. 예. 네, 뭐 전혀 없죠. 그래서 뭐 아직 9일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 대통령이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 이런 이야기를 청와대 관계자가 했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정말 이런 이야기를 내놓는 걸 보면은 이게 무슨 입장이며 이야기인지 싶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요. 예. 네, 일단 뭐 이거 당초 그 박 대통령과 그 청와대는 그 비주류 의원들과의 그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이죠. 이 개별 면담을 갖거나 아니면 뭐 기자 간담회 혹은 뭐 편집국장 보도국장 간담회 뭐 대국민 담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그 자기 진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좀 밝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요. 어떻든 이제 비박계 의원들의 그 전격적인 이 탄핵 그 찬성 쪽으로 그 입장을 선회하면서 박 대통령의 대응 어떻게 나올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요. 사실 이 부분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부분이 지금 뭐 이번 주에 뭐 어떤 방식이 됐던 4월 네. 퇴진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다는 거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사실 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선제적이고 충격적인 요법을 써야 하는데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 이런 얘기 나온다 그래서 뭐 어떻게 민심이 수습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 탄핵 민심도 그런 것 같죠. 사실은 이제 그 박 대통령이 진즉 그 자신이 뭐 정치권 일정을 고려를 해서 네. 당장 퇴진해야 되지만 정치권 등의 일정을 고려해서 언제쯤 하는 게 좋겠다. 뭐 그렇게 거기에 동의를 한다면 그렇게 하겠다. 네.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상황이 좀 바뀔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러나 뭐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시간이 늦었다라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예.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항의성 문자 매일 폭주하면서 결국 자신의 휴대전화를 착신 정지시켰다 그러는데 아니 딴 분들은 다 전화번호 바꾸고 이런 분들 많아요 지금. 예. 그렇죠. 예. 새누리당 그 다른 의원들도 뭐 이런 곤혹스럽게는 마찬가지인데요. 예. 어제 오후부터 그 이정현 대표의 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면은 고객의 요청으로 한동안 착신했다. 이런 안내 매트만 나오고 있다고 하죠. 네, 뭐 항의성 전화, 문자 너무 많아서 이제 그런 건데 뭐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죠. 한 새누리당 의원은 뭐 문자와 메일이 뭐 몇 통씩 이렇게 써져 좀 들어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탄핵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면 스팸 처리해야 되는 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단체로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죠. 예. 근데 이게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전화번호 바꾸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도 그렇죠. 나오는데. 맞습니다. 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내년 1월 1일 귀국한다는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네. 임기 끝이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날 이제 그 귀국하겠다는 얘기죠. 예. 현지 시각으로 그 3일 밤 방송된 그 아랍권의 유성 채널이죠. 알자지라와의 그 인터뷰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1월 1일 한국으로 귀국하겠다고 밝혔고요. 앞으로의 그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그 아무것도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 내년 1월 1일이 오면 귀국한 뒤에 몇몇 우리 사회의 그 지도자, 공동체의 지도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런 공동체의 그 지도자와 친구들과 전직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이 조국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네, 촛불 집회에 대해서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 한국 국민이 수십 년간 보여준 그 경제 성장에 대한 그 자부심과 지혜, 성숙함으로 이번 위기를 좀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1월 1일 날 1월 1일 날 귀국한다는 거예요? 귀국한다. 예전엔 1월 15일 또 중순경에 귀국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 일본 언론과 마이니치 등 일본 언론과의 그 인터뷰에서 이제 1월 1일 귀국하겠다라고 이제 그 일본 언론들이 쓰니까 뭐 그렇지 않다라고 이게 부정한 바 있었죠. 그 대변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232만 개의 촛불. 힘이 대단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 이후에 탄핵 동력이 잠시 주춤하는 듯 했습니다만 민심의 회초리, 횃불로 변한 촛불의 힘으로 박 대통령 탄핵안 통과 가능성이 다시금 높아진 상황인데요. 자,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있는지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232만 개의 촛불. 이 촛불이 의미하는 그 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질서 있는 분노 아닐까요? 예. 주권자들께서 주권자의 명령을 들어라.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 대한 분노를 질서 있게 평화롭게 표출한 것이 단군일의 최대 집회 기록을 이제 매번 갈아치우는 이제 그런 결과가 됐네요. 아마 그제 지난 주말은 다들 참석한 분들도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상상 이상이다. 이런 서로에 대한 또 어떤 감동, 신뢰 이런 걸 느끼는 분위기였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 그 대통령의 담화가 거듭될수록 어떻게 이 광장에 모이는 국민들의 숫자가 줄어야 정상인데 이게 담화가 거듭될수록 더 늘어요. 예? 예. 이게 결국은 지금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혹은 사과문이 국민들한테는 그 대통령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도 있고요. 결정적인 것은 그 청와대와 광장 간의 온도 차이와 거리 차이가 너무 멀다는 거죠. 예. 또 여의도와 광장 간의 거리도 실제보다 멀고요. 사실 예. 대중들이 100m 앞까지 접근해 갔습니다만 그러나 청와대가 파악하는 현실감은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요. 예. 사실 지금은 직접 민주주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예. 대의제인 국회 또 대통령도 국민의 권력을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대의 권력이란 말이죠. 예. 대리자인데 국민의. 그런데 지금 이제 직접 민주주의가 대의제도를 압도하고 있는 건데 대의제가 뒷전으로 밀린 게 나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주권자가 직접 자신의 얘기를 광장에서 한 목소리로 외치고 이것을 지금 실행하라고 청와대를 향해서 국회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데 청와대는 마이동통이고 국회도 지금 대리인일 뿐인 자신의 존재를 지금 착각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 지금 촛불이 계속 커지는 근본 원인이다. 지금 여의도와 광장 거리가 너무 멀다. 청와대와 광장은 물론 멀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사실은 여태까지 과정을 쭉 보면은 새누리당 비박계도 왔다 갔다 하고요. 예?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는 또 김무성 전 대표하고 만나가지고 1월 퇴진 이런 얘기도 했다라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고요. 나왔고요. 네. 그리고 사실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도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 한때 그 2일 그 발의는 좀 불가하다. 표를 더 모은 다음에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또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여의도와 광장의 거리가 먼 이유, 이렇게 멀기 때문에 갈팡질팡하는 이유, 민심을 모르기 때문일까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네. 직접 민주주의 시대다라는 거에 대한 역사적 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주권자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아직도 정치권이 중심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국민을 이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정치권이 국민보다 지금 한참 뒤에 있는 건데 네. 앞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사실은 무임승차한 게 맞잖아요. 이 상황을 이 국면을 연 게 사실은 정치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이 정치권이 결정하면 뭔가를 해결해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착각이 이런 오락가락을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이제는
비박계 같은 경우에 대통령 입장에 상관없이 9일 안에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지금 탄핵안 통과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뭐 50대 50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만 결국은 통과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지난 주말에 촛불에 아마 상당히 많은 충격을 여당이건 야당이건 다 받았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이 국면을 10월, 11월, 12월 초인데 3단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11월 초까지는 질서 있는 퇴진이 답이었다면, 예. 그 다음은 이제 탄핵 정국을 국회가 적극적으로 실현했어야 하는데 그걸 지금 좀 우물쭈물한 측면이 있고, 국민은 이미 3단계로 넘어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은 아직도 질서 있는 퇴진이 내일이나 모레쯤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 4월 퇴진 또는 내치 외치 권한을 전면 이양 뭐 이렇게 되면은 이걸 탄핵은 이제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인식을 하는 정치 세력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이미 시효가 지난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11월 저 같은 경우도 11월 12일 100만 촛불 전날이죠. 국회 긴급 현안 발언을 통해서 질서 있는 퇴진이 답이다. 이렇게 뭐 발언도 하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즉각 탄핵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제안도 했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질서 있는 퇴진은 답이 아닌 거지요. 그리고 탄핵 정국도 이미 실질적으로는 끝나 있다고 봅니다. 국민이 이미 탄핵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 탄핵에 이걸 탄핵을 부정하고 부결하려는 세력은 옛말에 그 당랑 거철이란 말 있잖아요. 사마귀 한 마리가 수레바퀴를 거역하는 그것처럼 결국은 부결 세력은 소멸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탄핵이 되든 안 되든 하여튼 절차대로 진행해라 하는 화를 내고 있는 국면이고, 3단계 국면에 이미 국민은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3단계라는 건 바로 대통령이 아니라 피의자다. 불법을 저지른 피의자를 처벌해라. 쉽게 말하면 감옥에 보내라 하는 이제 그런 국면에 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제 특검을 통해서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그거에 따라서 처벌하면 될 일이고, 국회는 국회 할 일을 하라 이렇게 가 있는데, 지금 국회는 이제 표 계산을 하고 가결이니 부결이니 하는 서방설레가 되는 것이 국민 눈에는 지금 한참 미흡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제 만약 통과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시점부터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황교안 총리 체제로 가게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핵심 본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2004년 3월 12일 날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권한정지가 되고 고건 총리가 권한 대행이 됐죠. 그래서 2달 동안 이제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 있었습니다만 새로운 일을 할 수는 없죠. 그래도 안전관리, 사고가 나지 않게 모니터링을 하고 질서를 유지하는데 최소한의 국정운영 집행에 그쳤던 경험에 비춰봐도 그렇고요. 총리가 권한대행이 황교안이냐 아니냐 뭐 누구냐라는 것은 뭐 핵심 본질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탄핵이 이루어지고 어쨌든 또 하나는 뭐 내일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결심을 해서 내려가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 순간 질서의 회복 또 평온의 회복 모든 것이 국가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지금이 비상한 국면이라면 비상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분기점이 되겠죠. 전환의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대통령이 내려오겠다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은 없는데요. 어제 그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원로 목사님의 얘기가 아마 대통령한테 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야가 국격을 높이는 거다. 그러니까 국가 최고 책임자라도 법을 어기면 물러나야 하고 또 감옥에도 간다는 것이 제3세계가 부러워할 일이다. 그리고 잘못한 무리들과 함께 무너져야 궁극적으로 사는 길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초연하게 경무대를 떠난
모습을 봐라라는 이거는 이제 보수적인 원로이신데 이런 얘기를 귀를 기울여 듣는다면 아주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보이는 흐름으로는 뭔가 또 아주 기상천외의 그런 발상을 할 가능성이 있죠. 예. 아니 이 부분은 진보 보수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예. 그렇죠. 예.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월 1일 나오겠다고 그러는데 어떤 파장을 일으킬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은 이제 멀리 태평양 건너 떨어져 계시기 때문에 네. 아마 이 광장의 민심을 잘 못 읽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은 새로운 박근혜 탄핵, 박근혜 시대 이후의 지점을 응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뭔가 권력의 쟁투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국민이 관심을 갖는 지점은요. 근데 이거를 정치 공학이나 선거 전략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참모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인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국제연합 유엔의 수장으로서 10년 동안 명예롭게 봉사한 분으로서 저는 현실 정치에 뛰어드는 게 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과연 성공하실 수 있을까? 예.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었고요.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김 사장, 요즘 얼굴 폈는데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요즘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거든. 그게 누군데?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중소기업들의 기술 고민 해결사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출연연구원, 대학 등 60여 개 전문기관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고가의 장비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당연하지. 누구나 국번 없이 137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술 고민 있으면 전화해보게. SOS 1379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국번 없이 1379 정부 3.0과 함께합니다. 이 시각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 DUR님 나오시죠. 네, 송일국 씨. 저는 지금 병원과 약국에 나와 있는데요. 의사가 처방 전에, 약사가 조제 전에 중복되는 약,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DUR님. 새로운 정보에 의하면 약을 더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다면서요? 네, 이제 실시간 확인은 물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3개월 동안 내가 먹은 약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사, 약사뿐만 아니라 내가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안심이 2배 더 커진 거죠. 내가 먹는 약 한눈에 DUR로 당신의 건강할 권리를 찾으세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안녕하십니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정한용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자살과 가장 연관이 크다고 알려져 있는 우울증은 치료가 가능한 병입니다. 하지만 약물만으로 치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정확하게 진단받고 정신치료와 약물치료를 함께 하는 것이 마음의 건강과 행복을 되찾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여러분의 우산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정신건강재단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함께합니다. 굴삭기, 크레인, 지게차, 스카이차, 로더 이 모든 중장비를 부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1644-4049 공사마스터 전화 한 통이면 오케이. 중장비 빠르게 찾을 땐 1644-4049 1644-4049 공사마스터. 모바일에서도 공사마스터.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괜찮은 맛집을 발견하면 함께하고 싶은 분 떠오르시죠? 나만 쓰기 아깝다는 좋은 제품은 알리고 싶죠? 회원으로 가입하여 알뜰히 구매하고 직접 판매도 할 수 있는 행복 나눔의 가치. 건강한 회원 직접 판매의 정신입니다. 796만 소비자와 회원이 선택하고 있는 회원 직접 판매.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된 회원 직접 판매 기업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회원 직접 판매의 시작은 직접 판매 공제조합 가입 여부 확인부터. 이젠 믿음을 사십시오. 소비자 유통의 힘 직접 판매 공제조합. 예, 다시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주는 참 여러 가지로 참 복잡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자, 7시 38분 44초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수 캐스터. 네, 오늘 많이 밀립니다. 사고 소식도 많은데요. 동부간선도로 도심 성수대교 쪽으로 이화교 부근 1차로 승용차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여파도 길어집니다. 수락 지하차도에서 성동교까지 정체인데 이 구간 통과하는데 1시간 10분 이상 소요됩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인데요. 이 구간도 1시간 가까이 예상하셔야겠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양대교 부근 3차로에서 사고 방금 전에 처리 작업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여파가 계속해서 길어지면서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구간 통과하는데 45분 이상, 다시 여의도 부근에서도 정체인데요. 이 구간도 15분 정도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박근혜 대통령이 조기 퇴진 입장을 밝히느냐 않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향후 전국이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지난 토요일 6차 촛불 집회에 무려 232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최대의 기록이고, 아니 정확히 얘기한다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지금 서울에서만 170만 명 그렇게 지금 시내를 메웠다고 하는데, 자, 이런 6차 촛불 집회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촛불 집회를 쭉 보도해온 외국 외신들의 반응은 어떤지, 자, 그리고 현재 탄핵 정국에 대해서 해외에선 어떻게 보고 있을지 관련해서 르몽드 디플로마틱의 임상훈 편집위원 연결해서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6차 촛불 집회 역대 최대 기록인데, 그죠? 그렇죠. 네. 이 분위기는 사실 근데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긴 같더라고요. 예. 지금 그 해외 외신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 외신들도 현재 그 한국 국민들의 시위 문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관심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예. 역시 그런 대규모 어떻게 이게 수치적으로 국민 전체의 4.5%에 달하는 수가 거리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거대한 물결 속에서 또 어떻게 이렇게 폭력이라든가 부상자 하나 없이 그 시위가 이게 대규모 시위가 있을 수 있는지 그 외신들이 대체적으로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 미국의 권위 있는 외교 전문 매체죠. Foreign Policy가 지난 그 3일자 인터넷에 올린 글에 보면은 한국에서의 대규모 시위는 마치 김치와 같다. 이런 말로 해가지고 이제 한국의 정치 문화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이런 국민의 봉기가 여태까지 크게 작용해 왔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이 글에 따르면 매주 토요일 서울 거리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반대하는 그런 군중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외국에서 보기에는 이런 국민적인 저항이 정치적인 활동의 놀라운 분출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국 역사를 보면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 15세기의 신문고 제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깝게 1919년의 3.1운동이라든가 그것도 60년에 이승만 하야를 이끌었던 대중 시위 한국에서는 이런 서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한국 국민들은 민주주의 주권자로서 중요한 역사적인 시기마다 주권을 행사해왔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2016년 올해 이번 그 시위는 과거 그러니까 현대사에서 70년대 80년대 그런 때의 시위와 다른 점이 있다 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그 돌을 던지면서 이제 분노를 표시를 했다면은 지금은 엄청난 규모의 군중이 모여가지고 이제 평화적인 시위를 뭐 한다. 이런 식의 이제 보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AP통신도 역시 유사한 분석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아니, 외국 사람이 봐도 신기는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광화문광장에 170만 명이 모여도 흩어지면은 진짜 휴지 하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런 것들 보면은 외국 사람들이 봐도 아니 이건 외국 사람이 아니고 제가 봐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예. 그 정도의 시위 집회 문화를 사실 외국에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지금 탄핵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네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외신들이 아주 좀 직접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보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예. 그 탄핵이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 우리로서는 국군이 뭐 좌우될 수 있는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같다. 이런 시각으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달 26일자 워싱턴 포스트지인데요. 미국이죠. 박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으면은 정부가 마비가 돼서 국정 공백 사태가 발생한다.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한 학자의 말을 인용을 해서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한국이 안고 있는 상황, 이게 이제 박 대통령이 비리 의혹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또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 같은 경우에도 지난 1일자 보도였는데요. 거기에 이제 한 칼럼이 실렸습니다. 이 칼럼 보도인데 마이클 슈먼이라는 이제 한 언론인입니다. 이 칼럼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수십 년 동안의 투쟁 끝에 독재자를 끌어내리고 경제 발전에 걸맞는 정치적인 자유를 얻어냈는데 지금 한국인들은 그 성취를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공유시키기 위해서 거리로 나온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싸움의 승자가 누가 될지 이거에 따라서 한국의 미래에 아주 중요한 어떤 미래가 달려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지금 현재 해외에 있는 우리 그러니까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들이나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시위를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외국에서. 그죠? 네. 예. 네네. 예. 해외 거주하고 있는 교민들 좀 많이 충격을 받은 그런 모습입니다. 뭐 사실 외국에 있다 보면은 현지 언론에 비치는 모국 소식 여기 상당히 예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IMF 금융위기 당시 외국에 있었는데 아무런 소식 또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알듯 모르듯한 시선 이런 것에 상처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국정농단 사태, 이거는 뭐 사실 금융위기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국격 손상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지금 교민들의 상처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 아까 말씀드렸던 같은 보도인데 거기서 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퇴보하는 한국 정부. 그지만 앞으로 전진하는 한국 사회 이런 표현이 등장을 했거든요. 예, 지금 어디서 보도했다고요? 제목이 멋있네요. 블룸버그. 네. 지금 전 세계에는 이 한국 시민사회의 아주 절제된 분노 여기에 상당한 경의를 표하고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네. 근데 그나마 이제 교민들이 여기에 좀 위안을 삼고 있는 건 아닌가 이제 그런 또 위로도 해봅니다. 지금 독일에 있는 유학생들이나 이 교민들도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네네. 지금 사실 이게 독일이 또 여기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최순실하고 정유라, 예? 지금 독일 검찰이 최순실하고 정유라의 돈 세탁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이게 이 독일 언론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특히 이제 예 그렇습니다. 독일이 뭐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또 주에 따라서 다루고 하는데 네. 지방 신문에서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독일의 사법 당국이 뭐 어느 정도까지 이 최순실 모녀의 자금 관계라든가 독일에서의 뭐 활동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참 잘 안 알려졌었고 뭐 좀 추측이 좀 많이 했었죠. 근데 국내 언론에 의해서 독일 검찰이 최순실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우리나라에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독일 헤센주의 검찰총장이 뭐 한 행사가 있어서 이제 지난주 서울에 왔었는데 그 한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 최순실 씨 관련해서 독일에서 페이퍼 컴퍼니가 설립이 돼서 그 자금 세탁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사실 뭐 교수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독일에서 금융 관련 이 범죄, 이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좀 엄청나게 엄격하지 않습니까? 예. 그 최근 몇 년 전에 독일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리면서 스스로 사퇴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탄핵 이유가 그 사유가 뭐였냐면은 그 주 총리 당시에 그 주택 마련 위해서 친구한테 좀 싼 이자로 돈을 빌렸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빌린 돈도 우리 돈으로 6억이 조금 넘은 돈이고 이게 다 상환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중은행보다 1%포인트 싼 이자로 빌렸다. 그 이유로 사실 그 탄핵을 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독일에서는 그 금융관계 비리에 대해서 아주 무거운 형벌이 주어지는 건데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헬무트 핑스린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작센주의 검찰총장 헤센주요, 삭센이 아니고요. 예. 그 한국이 수사 협조를 요청을 할 경우에는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저 인터뷰에서 밝혔거든요. 그런 만큼 또 정유라 씨의 한국 조기 소환 이것도 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실까봐 잠깐 독일 대통령은 사실 별 역할을 안 합니다. 국가 원수로서 상징적인 역할만 하는데, 네네. 뭐 그것뿐만 아니라 독일 의회 국회의장이죠, 우리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 남편이요. 그 여자가 국회의장이었었는데 남편이 그 국회의장의 그 카드 가지고 기름 한 번 넣었다고 그래서 그게 문제가 커진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우리나라로서는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임상훈 편집위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